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이런 걸 강조를 하죠. 주식을 할 때는 예측이 있고 하나는 대응이 있다. 뭘 해야 되냐?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 예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춰야 되고 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건 언제 하냐?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 당장 뭐 어떤 포지션을 진입했다. 진입한 그 순간부터 뭐 잠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예측이 좀 필요하죠. 예측이 없이는 진입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예측이 있어야 진입을 하는 거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예측하면 진입하면 안 되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어떤 좀 그죠 다소 무리한 그런 예측이 필요합니다. 진입할 때는요. 그러나 이미 진입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권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비중은 낮고 대응의 비중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측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좀 예를 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겨울이죠, 사실상. 겨울인데, 저의 생각은 앞으로 한 내년 3월쯤 되면 봄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3월에 봄이 온다. 이거는 예측입니까? 이건 그냥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거죠. 이건 예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혹은 뭐 사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들어왔으면 다음엔 무슨 불이 들어올까요? 그 다음엔 초록불이 또 들어오겠죠. 그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우리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신호등 보면요. 초록불이 들어왔다가 잠시 후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측입니까? 예측이 아니죠. 이건 그냥 보편적인 현상, 보편적인 해석이잖아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뒤에 비가 온다. 이틀 뒤에 비가 온다. 이런 게 예측이죠. 그죠? 뭐, 뭐 예를 들면 뭐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몇 초 있다 신호가 바뀔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예측이 아니다. 예측과 예측이 아닌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측이 아닌 거예요. 증시로 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국 증시가 중요한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한착을 했어요. 강력한 장대 양봉, 이거는 뭐죠?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착했으니 이거는 앞으로도 올라간다,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해석. 장대양봉이 나왔으니 장대양봉은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데 저항까지 넘었으니 이건 앞으로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이건 초록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된다. 이건 겁니다. 이걸 예측이라 그러시면 굉장히 서운하다. 예측이라는 건 뭐냐 그럼 장대양봉이 나왔다. 그렇지만 오늘 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증시가 하락을 할 거야.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측이 아니죠. 높은 확률이 일어나야 그 어떤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게 좀 예측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오르는 게 좀 보편적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오늘 밤에는 뭐 도치형봉이 나올 거야. 오늘 밤은 뭐 하락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번 상승은 속임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낮은 확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딱히 예측을 한 적이 없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높은 확률이고 이렇게 되는 건 비교적 낮은 확률이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걸 선택하는데 위험을 감수할 투자자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만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도 예측을 조금 가끔 하는 좀 무리한 예측을 했던 그런 때가 있지만은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가 슈팅이 나오고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큰 오해다. 저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죠?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드린 것 뿐입니다. 저의 역할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봉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요건 초록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보편적인 그런 걸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보편적인 관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 이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측은 조금 좀 다른 거다.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에 어제 그 금요일 날에 나스닥 급등이 속임수다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예측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는 더욱더 비이성적인 공간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예측은 이제 개입을 할 틈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측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왜 자꾸 일부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뭐 제가 예측을 하면 맨날 다 틀렸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측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틀렸대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뭔 소리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리플 달아놓은 걸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보편적인 해석마저도 제가 예측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보편적인 해석과 예측은 반드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대 항봉이 나오면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보편적인 거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면 앞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해석과 예측은 다르다.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할게요. 미국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는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예상 외의 반응이긴 한데요. 역시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 되나 봐요. 오늘 이렇게 아시아 증시나 또 그리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의 반응이 안 좋은 거는 일단 제 생각엔 그냥 기술적인 이유로 보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워낙 건강이 좋잖아요. 그죠? 원래 튼튼했던 친구고,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아시아는 원래 비실비실했었기 때문에 기초 체력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기초 체력이 좋았던 놈은 조금의 매수세가 등장하더라도 강하게 오를 수 있고, 기초 체력이 약했던 친구들은 뭐 그냥 그죠? 아무리 오르더라도 좀 덜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증시의 금요일날 상승은, 금요일날 급등은 큰 의미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예측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증시의 중심입니다. 얘가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분위기 메이커가 하락도 할 수 있고 상승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증시의 분위기 자체는 업 된 거예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가 좀 부진하고 유럽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도 이 전반적인 상승세 자체는 일단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견뎌야 되겠지만은 조금 어쨌든 좀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굳이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왜 아시아 증시가 약하고 유럽 증시가 약하고 미국 증시가 시간 외에서 이렇게 약하냐, 뭐 이런 거를 이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좀 그 핑계가 좀 될 수 있겠죠.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바꿨잖아요. 부정적이라고 바꿨는데 이제 그거의 영향일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그거의 설명력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이슈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긴 설명력이 낮다. 저의 생각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걸로 오늘 전반적인 증시의 약세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신용등급 관련된 이슈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는, 이건 이제 분명히 증시의 악재는 맞아요. 증시의 악재는 맞는데 이거는 증시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막 증시를 해치는 그런 악재는 아닌 거고, 은은하게 안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좀 그런 악재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하자면은 애플 실적이 당장 안 좋게 나왔어. 이건 증시 급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거 신용등급 뭐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이거는 좀 악재가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악재긴 악재인데 이걸 호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악재인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받긴 했을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하여튼 근데 기술적인 이유, 그게 제일 맞다. 미국 증시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그냥 조금 조정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이 안 좋으니까 뭐 상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증시에 분명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등장한 건 맞다, 그죠? 하지만 앞으로도 우린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길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좀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중요한 이벤트 하나, 미국의 물가지표가 화요일 날 밤인가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다, 미국 물가지표, 그죠? 미국 물가지표 중요성은 다 아시죠? 왜 중요한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벤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이슈는 아니긴 한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인가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하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요즘 중요한 게 금리지 않습니까? 특히 장기물 금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 중국이 어떤 미국과 그 정치 외교적인 뭐 어떤 뭐 그런 갈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중국이 언젠가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쭉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최근에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번 15일 회담에서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면은 이런 어떤 중국이 앞으로 미국 국채를 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지금 선거를 앞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쩌면 좀 사이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증시는 대세 상승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긴 하더라고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측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요. 막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은 요즘 뭐가 어렵죠? 중국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돈이 필요해요.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뭐 패권 전쟁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반도체를 못 팔게 하느니 계속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돈이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가 좀 채권 시장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와요. 제 생각엔 둘이서 어떤 이런 합의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로 아쉬운 게 있는데 마침 서로 그걸 충족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막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직접적인 이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 셧다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셧다운 표결인가가 아마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뭐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셧다운 이슈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거,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던 뭐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디폴트는 아니고 셧다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금리의 상승 요인일 겁니다. 지금은 이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셧다운 표결이 금요일이나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리의 하방경직성, 금리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데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좀 계속해서 좀 받긴 받을 것 같아요. 셧다운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금리의 하방경직성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요거 세 개다. 미국 물가지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셧다운 이슈, 이거 세 가지를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증시는 지금 잘 오르고 있다. 예, 다만 아시아는 좀 속도가 느리고 유럽은 속도가 좀 느리고 그래서 그렇지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금리와 달러는 조금 좀 방향성이 금리도 일단 올라가기로 일단 마음은 먹은 거로 보이고 달러는 조금 좀 아직까지 방향이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좀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침 일본 증시가 켜져 있으니까 좀 먼저 보자면은 미국 증시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을 쭉 밀렸네요. 그죠? 그래서 하락 마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네요. 그죠? 일단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좀 분위기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고점을 굉장히 많이 좀 높였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어떤 상승 압력은 받는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오늘은 그래서 뭘 했냐 기술적으로 따지면 여기 어떤 직전 고점 자리에 어떤 뭐 저항에 관련된 뭐 테스트를 좀 했다. 그냥 이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방 압력은 받긴 받겠구나. 예,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합리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아니고요. 그죠? 예, 보편적인 해석. 예.
중국 증시는 오히려 모양이 안 좋았네요. 근데 하여튼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면은 결과적으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자리를 여기를 넘어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다음번에 상승이 나오면 이거 넘어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로 일단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4거래일 동안 밀렸고 여기서 밀렸으면 급락폭락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잘 버텨주는 바람에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확실히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오늘 보시면은 중요한 독일 증시인데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그죠? 유럽 증시는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가고 싶으면 오늘은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하락 출발까지는 가능한데 하락 출발하더라도 빨리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 미국보다 하루씩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급등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먼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정도 하루 빨리 맞았는데요. 하루까진 괜찮아요, 그죠? 하루 오르고 하루까진 조정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2거래일 연속 혹은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빠지면은 이거는 저항이 누적되면서 방향이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으면 오늘 밤 반드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주는 게 맞다. 오늘 밤 상승하지 못하면 저항 누적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측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예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측을 잘 안 하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뭐 후원이나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더 받고 싶고 그러면은 뭔가 좀 남들이 이런 보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말고 좀 더 예측이 좀 가미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드리면 지금까지 그 오늘 영상하고 지금 16분째 녹화하고 있는데 16분째 지금 예측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을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냥 보편적인 현상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달러 한번 볼까요, 참? 달러하고 금리 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는 뭐 신용등급 그런 이슈 때문에 일단 뭐 보시다시피 조금 빠지고 있는데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달러 오늘 저기 아시아 장중에 조금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별다른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등급 그런 이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여튼 환율을 볼 때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요즘 원화 환율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1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N1 환율. 오늘도 원화 약세가 나왔거든요. 사실 좀 신용등급 강등이니까 엔화 또 그냥 원화 약세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환율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올라오진 못했는데 분명히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단기적인 바닥이에요. 일단 보시다시피 원화가 일제히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긴 하죠. 사실 그 주요국 통화에 비하면 미국 신용등급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원화일 테니까 원화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인데요. 위안화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위안 원 환율인데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단기 바닥이에요.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인지 확인하려면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애초에 시원하게 확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올라가거나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단기 바닥입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유로화, 원화 이런 걸 봐도 그렇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원화, 그죠. 이 주식시장이 신용등급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 환율이나 채권 시장은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원화 약세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유로화 제껴놓고요. 뭐 유로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 많이 올라갔죠.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그것 때문에 사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야,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저 원화 강세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진 않죠, 그죠? 현실적으로는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위험 자산에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촉발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뭐죠? 2008년에 금융위기 나갖고 미국 망한다 그랬을 때도 사실 그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미국 망하는데 달러 약세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국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 강세 나왔죠, 그죠? 전반적으로 위기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미국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전망이 됐다라는 거는 위험 자산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신호고, 그래서 오늘 원화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구나. 오늘 약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가 이 단기 바닥에서 중장기적인 바닥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구나. 이 정도로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저는 환율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항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항 딱 정확하게 이 자리에 걸렸네요. 그죠?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는 사실상 어떤 저항이나 뭐 지지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혼란스러운 구간이라 말씀은 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자리들 보시면 돼요. 11월 7일 날 종가 혹은 여기 11월 8일 날 시가, 이런 자리들이 어떤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자리들 좀 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자리들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가고 싶으면 324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여기를요. 여기를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안 되는 구간이라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이건 워낙 투기적이라 뭐 도무지 한마디도 못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일단 그냥 지켜보자. 다만 오늘은 뭐 했다? 오늘 저항을 누적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324가 붕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 지금 일주일 넘게 누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편적인 해석인 거죠. 예측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중요한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네요. 그죠?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으니까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이었는데 이제 가격 조정으로 왔구나. 더 빠질 수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번에 올라올 때 별로 지지력이 없었네. 중요한 자리 여기 붕괴시켰으니까 다음번엔 한 여기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측한 거 있나요? 예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편적인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더 빠질 수 있다. 조정이 좀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진 근데 조정이죠. 예. 어쨌든 근데 오늘 보시면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해서 차분하게 잘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빠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코스피 코스닥 워낙 변동성이 커갖고 하여튼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저도 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분명히 지금 정부에서 부양책 강하게 쓰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뜻을 거스르면은 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너무나 강력한 뜻이 그 정부가 뭐 잘했다라는 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떠나서요. 어쨌든 그 효과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예. 근데 분명히 일단 증시는요.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양책도 굉장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게 과연 빠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투기적인 측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하방 진입의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고, 그리고 하방 진입을 할 만한 신호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일단 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아래로 더 갈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의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관점이 그래요. 보편적인 관점이 음봉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하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지켜보자. 하여튼 한국 증시는 잘 빠지고 있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냥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오늘 삼성전자 어딘가 저항 확인하고 있네요. 그죠? 하이닉스도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고 있죠. 삼성전자 뭐 단기상 고점, 하이닉스 단기상 고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그 지나치게 이 상한가를 보이면서 막 급등했던 우리 에코프로 친구들은
벌써 지난번 장대 양봉을 일찌감치 붕괴시켰죠, 그죠? 코스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에코프로가 더 올라가고 싶었으면 저 급등했던 날에 시가를 붕괴시키면 안 됐었다. 근데 이미 시가를 붕괴시키고 2거래일 동안 굳히기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에코프로 BM은 한 4거래일 동안 굳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미래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가격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냥 조정 중인데요. 근데 아무튼 위험합니다. 밑에 쪽에 지지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텀벙텀벙 올라와서 지지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의는 하긴 해야 된다.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어떤 부양책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 뭐 약간의 예측을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할 건데, 뭐 약간의 예측을 좀 하자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장 전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벌써 나스닥이 0.4%, S&P가 0.38%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 밤에 더 오르겠다라는 신호로 일단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뭐 약간의 예측입니다. 약간의 예측. 이런 거는 조금 예측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한편으로 근데 사실 사실 이것도 보편적인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장대 양봉 나오고 레벨업 했으니까 강력한 매수세 나오고 나서 찔끔 눌리면 뭐 해야 돼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해버리면은 여기서 쭉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일단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출발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예측이긴 예측인데, 이것도 사실 막 거의 그냥 뭐 보편적인 해석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은 아마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아마 상승 시도를 하는 게 일단 뭐 자연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방 진입을 다시 해야 되는 찬스가 온다라면요, 어떤 경우에 이제 하방 진입을 다시 할 수 있냐면, 오늘 급속히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이 전일 상승했던 걸 완전히 다 되돌리면 돼요. 전일 금요일날 급등했던 양봉을 완전히 다 되돌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러면 종가쯤에 가가지고 잘 보다가 하락 베팅, 하방 베팅 한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미국 증시 마감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뭐 미국 증시가 더 올랐다라든가 그럼 하방 베팅 하면 안 되죠. 그죠? 일단 하여튼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양봉의 기운이 좀 식어가는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거고요. 하여튼 금리는 그래가지고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뭐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아시아 증시 마감하니까 금리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금리는 뭐라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매수세를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자연스럽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자면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떤 저항이죠. 오늘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 저항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 좀 여기서 좀 비리비리한 모습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여기서 일단 금리 상승 베팅을 하긴 해놨는데 지켜볼 거다. 손절만 걸어놓고 지켜볼 겁니다. 손절 막 타이트하게 잡을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에서 손해만 안 보는 선으로 적당히 손절 걸어놓고 일단 볼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래요. 그 국제유가 요런 거하고 좀 연관성을 좀 말씀을 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드리긴 했는데, 국제유가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어제 장대 양봉 봤으니까 기존의 하락 추세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검증하고 있다. 근데 장대 양봉이 진짜이려면 눌림시 매수로 해서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양봉으로 쭉 마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오를 거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뭐 이런 모습까지는 일단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시면은 금리하고 유가하고 확실히 좀 연관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금리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등장하고 있다. 금리와 유가의 연관성은 유효하구나 이런 건 아직까지 이 정도로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잘 보면 됩니다. 오늘 밤까지 해서요. 오늘 밤에 국제유가가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금요일날 밤에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양봉 되돌려 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승 없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여기서 또다시
또다시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오늘 위에 있는 저항 77점 얼마 여기 저항 확인해 그 오늘 저항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항 테스트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격적인 좀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지켜보자. 오늘 밤은 제 생각에 뭔가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다. 뭐 저야 금리에 베팅을 해갖고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위험 관리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조금 뭐 지켜보긴 할 건데 오늘 밤은 이미 금요일 날에 어떤 급격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은 특별히 뭔가 우리가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어떤 변화가 났는지 이제 그거 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고 나서 그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까. 예, 네, 아침에 종가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은 아무런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본장 열고 나서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